네, AWS에서 마련해드리는 온라인 웨비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AWS 코드스타를 통한 DevOps 기반 통합 프로젝트 운영하기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정보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테크 에반젤리스트로 일하고 있는 윤석찬입니다. 오늘 강연 중에는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오른쪽 Q&A 창에 보시면 질문을 올려주시면 거기에 저희가 답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전체 공개로 답변된 내용은 검은색으로 나오고 질문자 본인에게만 답변될 경우에는 이제 붉은색으로 돌아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비공개로 답변을 원하시면 비공개라고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비공개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발표 주제는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DevOps라고 하는 이제 기본적인 개념과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DevOps 개념에 맞추어서 아마존 웹 서비스가 제공해 드리고 있는 코드 개발 도구들, 그런 서비스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주요 주제인 그 AWS 코드스타라고 하는 서비스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AWS 코드스타는 그 아마존 웹 서비스가 제공해주는 그 코드 서비스들을 통합적으로 제공해서 좀 더 쉽게 DevOps 프로젝트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그 서비스의 데모와 사용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evOps의 개념과 방법론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회사에서 서비스를 개발하실 때 거치는 과정이 되겠죠. 소스 코드를 기본적으로 개발을 하고 그것을 이제 빌드를 하고 테스트를 하고 프로덕션 환경으로 배포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개발자들이 소스 레파지토리에 코드 커밋을 한 다음에 옆에 있는 팀원들하고 같이 피어 리뷰를 하면서 내 코드가 잘 문제가 없이 동작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 어떤 코드 피어 리뷰를 통해서 만들어진 코드를 컴파일을 하고 로컬에서 테스트를 하고 또는 각각의 펑션 단위로 유닛 테스트를 하고 이런 빌드를 그 아티팩트 같은 것들 만들어서 이미지를 만들게 되겠죠. 그런 아티팩트들을 이제 스테이징 서버들에 배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시스템하고 연동이 있을 경우에 통합 테스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 테스트 서버에 부하 테스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UI적인 부분에 테스트를 한다거나 보안 이슈가 있는지를 테스트한다거나 이런 이제 스테이징 서버에 테스트를 하고 정식 서버로 배포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제 일반적인 개발 과정에서 사실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게 되죠. 뭐 빌드, 테스트, 그다음 배포 그리고 그걸 리뷰하는 과정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이 DevOps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그 빌드, 테스트, 리리스 과정의 모든 각각의 사이클을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자동화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개발자들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빠르게 배포한 서비스들 또는 애플리케이션들의 고객의 피드백이 얼마나 빨리 반영이 되고 그것을 다시 빠르게 배포할 수 있는지 이것이 DevOps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왜 개발 사이클과 속도를 높이느냐 그것은 고객의 피드백에서 오는 다양한 피드백을 실험하고 혁신해서 서비스가 좀 더 빠르게 성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DevOps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냥 단순히 빠르게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많은 실험과 혁신을 통해서 서비스를 성공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DevOps에서 각 단계별로 어떤 프로세스들의 개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여러분들의 그 팀에서 소스 코드를 개발하고 그것을 이제 커밋을 한 다음에 머지하고 그걸 빌드하는 작업이 있을 텐데 이것을 빠르게 작업하는 것을 바로 저희가 지속적인 통합, Continuous Integration 혹은 CI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팀 내에서 이런 그 코드 레벨에 또는 빌드 레벨에
프로세스를 빠르게 가져가는 도구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그런 것을 이제 CI 도구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 테스트와 프로덕션 단계까지 갈 때 이 아티팩트를 빨리 전달하는 그런 단계를 가지고 저희가 Continuous Delivery, 즉 지속적 전달 또는 CD라고 불러줍니다. 근데 이 CD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테스트 단계까지를 저희가 말하는 거고요. 테스트에서 이제 매뉴얼리 매니저의 승인을 받거나 아니면은 이제 프로젝트 리더의 승인을 받아서 프로덕션 환경으로 가게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자동화하는 배포 방법들, Continuous Deployment라고 부르고요. 지속적 배포는 소스 개발부터 빌드, 테스트, 프로덕션까지 완벽하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프로세스가 가져가는 것을 이제 우리가 지속적 배포까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 개발 프로세스에서 어느 레벨까지 그 자동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아마 판단하시면 이 서비스의 그 기본 개념들을 우리 팀, 우리 회사는 어느 정도까지 운영하고 있는지를 판단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그 DevOps를 위한 프로세스의 방법뿐만 아니고 아키텍처와 개발 문화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최근에는 그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서 빠르게 개발하려면 기존의 많은 기능들을 한꺼번에 묶은 이렇게 모놀리스틱 그 애플리케이션, 흔히 말해서 이 애플리케이션으로 개발과 배포를 하려면 굉장히 속도가 느리게 되겠죠. 그리고 다른 팀에서 커밋한 코드,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피처들, 다른 서비스의 피처들 이런 것들을 기다려서 테스트를 다 하고 또 배포를 하려고 하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배포 주기가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베스트 프랙티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모놀리스 그 애플리케이션에 있는 독립적인 서비스들을 잘게 쪼개서 서비스로 만들고 그것들을 API로 연동해서 서로 연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고요. 개발 민첩성 및 독립적 배포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아키텍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이 마이크로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그 개발 문화는 투 피자 팀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거는 아마존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개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식사를 하는데 피자 2판 정도면 식사할 수 있는 팀 구조를 한 팀, 그러니까 적으면 5명, 좀 많으면 10명까지 아주 소규모 팀으로 구성을 하는 거고요. 이 소규모 팀들이 이 마이크로 서비스의 작은 서비스 하나를 전적으로 맡아서 개발부터 배포까지 모두 맡는 그 자율적인 오너십을 가진 팀 구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가 굉장히 많고 또 투 피자 팀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이 팀들이 빠르게 개발과 배포를 하려면 자동화된 도구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개별팀들이 서비스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자동화 도구도 같이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현대의 그 DevOps 개발 문화와 아키텍처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개발을 하다 보시면 많은 자동화 도구, 관리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 사실 너무 많은 도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소스 코드 레파지토리부터 테스트, 디플로이, 환경 설정, 그 다음에 프로그램 모니터링, 보안, 이런 그 도구들, 콜라보레이션 도구들까지 최근에 굉장히 많은 도구들이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AWS를 사용하고 계시니까 AWS에서는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려고 할 때 어떤 좋은 도구들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두 번째는 저희가 AWS가 제공해주고 있는 코드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콘솔에 들어오시면 기본적으로 이 코드 서비스와 관리 서비스들이 어디 있는지를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 컴퓨팅,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서비스는 이제 가장 왼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래서 개발 도구들, 관리 도구들은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AWS DevOps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AWS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Infrastructure as Code라고 하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AWS가 제공해주고 있는 클라우드 자원들, 가상 자원들이 모두 코드로서 표현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프로비저닝을 할 수 있고 디플로이를 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AWS에는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중요 핵심 관리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 서비스를 통해서 모든 AWS 자원들을 코드로, 제이슨 코드나 또는 야물 코드로 정의를 하고 그것을 손쉽게 배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은 DevOps의 가장 기본적인 빌딩 블럭이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AWS Elastic Beanstalk 같은 자동화된 플랫폼 배포 서비스, 그리고 OpsWorks 또는 OpsWorks Ceph Automate 같은 그런 좀 더 자유도가 높은 배포 서비스, 그리고 EC2 컨테이너 서비스 같은 도커 이미지 컨테이너를 배포하는 서비스 같은 것들이 인프라를 잘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AWS에 있는 모든 가상 자원들을 좀 더 쉽게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는 도구들도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아마존의 클라우드 와치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가상 자원 안에 들어있는 성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주는 모니터링 도구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그리고 클라우드 트레일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API 호출, 그러니까 AWS에 서비스 자원을 생성한다든가 없앤다든가 하는 모든 API 호출들에 대해서 로깅을 할 수가 있고요. 또는 이제 AWS config이라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구조만 스택으로서 우리가 그것을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그리고 최근에 AWS X-Ray라고 해서 이제 애플리케이션 퍼포먼스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EC2나 람다나 이런 서비스들의 코드 스니핏을 넣어서 코드 애플리케이션들을 찾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EC2 시스템 매니저라고 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EC2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저희가 중점적으로 볼 서비스는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고요. AWS 코드스타를 비롯해 가지고 코드 커밋, 코드 빌드, 코드 디플로이, 코드 파이프라인들을 어떻게 사용해서 개발 프로세스를 좀 더 DevOps 환경으로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WS 코드 서비스 중에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 중에 코드 커밋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고요. 이 코드 커밋은 여러분들이 GitHub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 관리형 Git 코드 저장소를 AWS 기반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좀 다른 특별한 점들은 아마존 S3에다가 이 객체들을 저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지라든지 아니면은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어떤 객체들이 있으면은 아마존 S3에 저장을 하고, 또 Git 커밋 로그라든지 이런 것들의 인덱스들은 DynamoDB에 저장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고 높은 내구성과 가용성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KMS라는 저희 키 매니징 서비스를 통해서 코드 암호화라든지 IAM 기반 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AWS 코드 커밋은 최초 5명까지는 무제한으로 저희가 제공해 주고 있어요. 레퍼지토리 숫자나 용량도 50기가까지 월 1만 건 커밋까지 프리티어로 제공해 주고 있고요. 이 프리티어는 12개월 이후에도 완료되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명 이후에 1명 추가할 때마다 사용자당 이렇게 월 1달러 정도의 비용만 받는 아주 저렴한 종량제 코드 저장소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코드 빌드인데요. 코드 빌드도 이제 완전 관리형 빌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의 소스 코드라도 이미지를 가지고 빌드를 할 수가 있고요. 안드로이드라든지 자바라든지 파이썬, 그 다음에 루비, 고, 노드.js, 도커 런타임까지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빌드된 부분들은 S3 아티팩트에 저장이 되고요. 또 재밌는 것은 이제 도커 이미지도 생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EC2 레지스트리 서비스에다가 배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젠킨스 플러그인을 지원하기 때문에 코드 빌드를 마스터 워커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코드 빌드는 기본적으로 빌드 스펙.waml이라고 하는 빌드 스펙 정의 파일이 있고요. 이 정의 파일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다시 또 이제 커스터마이징해서 정의가 가능해서 빌드가 좀 더 맞춤형으로 고급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빌드는 시간 분당으로 가금을 합니다. 그래서 빌드가 되는 시작을 해가지고 끝나는 그 시간까지만 가금을 하게 됩니다.
자, 테스트인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그 서드파티 툴들이 있죠. 그래서 AWS에서도 이런 서드파티 툴들을 테스트로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뒤에 이제 코드 파이프라인을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코드 파이프라인에서 테스트 그 단계들을 집어넣을 수 있고요. 그 테스트 단계 안에 AWS가 제공해주는 다양한 테스트 서드파티 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에피카나 뭐 브레이즈 미터, 고스트 인스펙터 뭐 이런 다양한 그 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고스트 인스펙터 같은 건 UI 테스트를 하는 거죠. 이렇게 뭐 클릭을 했을 때 뭐 제대로 결과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해주는 그런 테스트 도구고요. 런스코프라고 API 모니터링 해주는 그런 또 도구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그 코드 파이프라인에 작업 안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쉽게 그 서드파티 테스트 도구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드 빌드를 배포를 하려면 프로덕션 레벨에서 이제 코드 디플로이, 테스트 레벨에 또는 코드 디플로이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 코드 디플로이도 완전 관리형 자동 코드 배포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배포 옵션이 있어요. 뭐 한 대씩 배포를 할 거냐, 30%씩 배포할 거냐, 뭐 전체 한꺼번에 배포를 할 거냐 이런 배포 옵션을 할 수도 있고요. 자동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롤백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언어와 운영체제 관계없이 아마존 EC2 인스턴스에다가 이제 배포를 하는 거고요. 서버에 배포를 하는 거다 보니까 EC2 인스턴스뿐만 아니고 기존 우리 데이터 센터에 있는 온프라미스 서버에도 배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서버에다가 에이전트 프로그램만 깔려 있으면 코드 디플로이 에이전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포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배포 스펙도 appspec.yaml 파일을 통해서 배포 정의를 해서 배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코드 디플로이뿐만 아니고 그 아까 제가 설명드린 일러스트 빈스톡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 EC2 인스턴스와 뭐 또 자동 오토 스케일링 뭐 이런 것들 다 넣어서 배포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우리가 이제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들을 많이 만들게 되는데 AWS 람다나 API 게이트웨이를 사용하는 그런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도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통해 가지고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 모델이라고 하는 SAM이라고 하는 그 스펙 그 정의를 통해 가지고 인프라의 코드로 그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도 배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모든 전 과정을 소스부터 빌드, 테스트, 프로덕션 간의 모든 과정 중간중간을 컨트롤하는 것이 바로 코드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드 파이프라인은 코드 커밋부터 배포까지 소프트웨어 출시 프로세스 각각을 시각화해주는 도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손쉽게 확인을 하고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그 서비스고요. AWS 내에 있는 다양한 개발 도구랑 서드파티를 통합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은 소스는 뭐 GitHub에서 가져오고 빌드는 젠킨스를 통해서 하고 빌드가 잘 이루어졌는지는 노티는 뭐 람다를 통해서 람다 액션을 통해서 이제 개발자한테 알려주고 잘 됐으면 이제 디플로이를 일라스트 빈스톡에다 자바 앱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단계를 시각화해서 자동화해서 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서드파티 도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코드 파이프라인의 지원 내부 도구들은 기본적으로 뭐 AWS에 있는 코드 커밋이라고 하는 코드 레포지토리뿐만 아니라 GitHub도 제공을 하고요. 빌드 툴도 코드 빌드 말고도 뭐 클라우드비나 젠킨스나 뭐 슬라노 롭스나 이런 그 코드 빌드 그 툴들 쓰고 아까 테스트 도구들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프로덕션 그 도구도 뭐 JVR 랩에 있는 그 디플로이 도구들을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런 코드 서비스를 사용한 그런 많은 그 AWS 서비스 회사들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edmond.com이라고 하는 그 웹사이트를 만드는 서비스는 이제 AWS 코드 커밋을 잘 사용을 해서 비용 절감한 그런 사례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인스타카르트는 이제 코드 디플로이를 사용해서 프론트엔드, 백엔드 배포를 자동화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이 이제 배포 운영에 대한 부담을 들고 그 제품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겠죠. 뿐만 아니고 이제 진로라고 이제 이미지 처리하는 전송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이런 회사도 이미지 처리 작업을 위해서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AWS 일라스틱 빈스톡을 사용해 가지고 손쉽게 그 서비스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AWS에서 제공하는 DevOps에 대한 뭐 서비스들, 그 다음에 CI/CD 뭐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하는지, 아키텍처 이런 것들은 이제 DevOps 홈페이지가 따로 저희가 가지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AWS가 제공해드리는 코드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코드스타는 뭔가? 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코드스타는 지난 얼마 되지 않았어요. 오픈한 지가. 지난 4월에 AWS 썸밋 샌프란시스코에서 발표된 서비스가 되겠고요. 이 서비스는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드린 코드 커밋, 코드 빌드, 그리고 서드파티 테스팅 도구, 코드 디플로이, 빈스톡, 이런 클라우드 포메이션 이런 모든 서비스들을 하나로 묶어서 아예 데브옵스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프로젝트 운영 도구입니다. 그래서 서비스들을 묶어줄 뿐만 아니고 프로젝트 생성을 할 때 필요한 사용자 관리 도구, 그러니까 프로젝트 팀원들을 추가를 한다거나 개발자들을 추가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슈 트래킹을 하기 위해서 지라 같은 이런 이슈 트래킹 서드파티 도구들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서비스가 잘 동작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아마존 클라우드 와치 같은 모니터링 도구들을 넣어서 소스 개발부터 해서 빌드 테스트 배포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관리, 이슈 트래킹, 그 다음에 모니터링 이런 것들을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일종의 통합 플랫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AWS 코드스타에서 제공해주는 주요 기능은요. 먼저 프로젝트 템플릿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 템플릿은 여러분들이 처음 이 프로젝트를 만들 때 필요한 언어별 또는 프레임워크별, 배포 방법별 일종의 예제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예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손쉽게 초기에 이 서비스 신규 프로젝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프로젝트 팀원 관리가 가능하다는 거고요. AWS에서 제공하고 있는 Identity and Management, 그러니까 IAM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구성원을 추가하고 빼고 권한을 관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 확장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슈 관리라든지 향후에 소통 채널들 이런 것들을 연동해서 운영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제 전체적인 개발 배포를 볼 수가 있고, 클라우드 와치를 통해서 통합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대시보드가 함께 제공이 됩니다. 자, 먼저 프로젝트 템플릿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프로젝트 템플릿은 기본적으로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에서 미리 설정된 템플릿으로 되어 있고요. 뒤에 이제 보여드리겠지만은 20개가 넘는 언어별, 프레임워크별 구성 예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EC2 인스턴스에다가 애플리케이션 배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이크로 서비스 단위로 또는 서버리스 단위로 심지어는 이제 아마존 에코의 음성 인식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알렉사 스킬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스킬까지도 우리가 이 코드스타 서비스를 통해서 만들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개의 호스팅 환경을 제공해 주거든요. 하나는 첫 번째는 이제 아마존 EC2에다 배포를 하는 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EC2 서버를 관리하지 않고 바로 이제 일라스트 빈스톡이라고 하는 매니지드 서비스를 관리형 서비스를 활용할 때 그쪽에다가 배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서버리스 환경에 람다, API 게이트웨이 환경으로 배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각각 서비스에 가서 만드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면 한꺼번에 이렇게 쭉 만들어주는 그런 자동 프로젝트 생성 도구라고 볼 수 있겠어요. 언어는 이제 HTML도 지원하고 Python, Ruby, Java, PHP 각종 랭귀지들을 지원하고 또 재밌는 것은 각각의 랭귀지별로 중요한 프레임워크들, 스프링이라든지 Node.js라든지 익스프레스라든지 장고라든지 플라스크라든지 루비 온 레이즈라든지 이런 어떤 각각의 프레임워크도 제공하고요. 우리가 개발을 하기 위해서 비주얼 스튜디오나 이클립스나 AWS CLI의 도구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플러그인들도 같이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코드스타의 프로젝트 팀들은 기본적으로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 가장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계정을 갖고 생성을 하시면 전체 권한을 갖는 오너가 됩니다. 그리고 일부 대시보드 관리나 코드 커밋이나 배포를 관리할 수 있는 일부 권한을 갖는 이제 컨트리뷰터라고 하는 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기 권한만 갖는 뷰어라는 롤, 크게 세 가지 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롤들을 통해서 이제 유저 관리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각각의 프로젝트 팀 멤버들, 유저들은
다양한 뭐 프로젝트별로 롤이나 퍼미션 구성이 가능하고 또는 다수 코드 스타 프로젝트에도 소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화면처럼 그 AWS 코드 스타 프로젝트가 있고 그 프로젝트에는 그 오너나 컨트리뷰터 뷰어가 프로젝트 대시보드에 들어가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프로젝트에 있는 유저들이 각각의 프로젝트에서 자동으로 생성된 그 리소스들이 있겠죠. 뭐 EC2 인스턴스든 아니면 소스 코드 뭐 레퍼지토리든 아니면 뭐 코드 빌드 작업이든 파이프라인이든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AWS 코드스타에는 처음에 가시면은 이제 프로젝트 대시보드라는 게 보이게 되고요. 이 프로젝트 대시보드는 매일 우리가 개발하는 진행사항도 확인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애플리케이션이 어떻게 활동되고 있는지, 빌드가 되고 있는지, 뭐 코드가 어떻게 배포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타일로 형태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제일 위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간단한 위키, 팀 위키, 뭐 공지사항 같은 걸 할 수 있는 위키 타입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코드 커밋, 그리고 코드 그 서비스들의 뭐 애플리케이션 와치, 클라우드 와치를 통해서 애플리케이션 현황, 그리고 지라 뭐 그 이슈 레코딩,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뭐 코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그 이게 코드가 어떻게 배포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어떤 그 대시보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실제로 그 AWS 코드스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데모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WS 코드스타 서비스에 들어오시면요, 기본적으로 다양한 그 프로젝트 템플릿들이 있다고 했죠. 20개가 넘는 프로젝트 템플릿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템플릿을 통해서 서비스를 바로 디플로이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뭐 웹 애플리케이션인지 아니면 그냥 웹 서비스인지 또는 뭐 스태틱 홈페이지인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그냥 HTML 페이지를 뭐 배포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언어별로도 이제 루비, 뭐 루비 온 레일즈나 뭐 시나트라 같은 뭐 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바면 뭐 자바, 스프링, 뭐 파이썬이면 장고나 플라스크 이런 것들을 있고, PHP면 뭐 슬립이라든지 라라벨이라든지 이런 그 프레임워크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빈스톡에다가 배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EC2 인스턴스에다 배포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치면 람다 애플리케이션으로 배포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Node.js용 그 람다 애플리케이션 한번 제가 배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위에 올라가서 이제 그 우리가 그걸 하기 전에 우선은 이 리전이 이제 여러 개의 리전이 있는데요. 아까 제가 그 알렉사 스킬도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알렉사 스킬은 이제 오레곤 리전에 없어서 여기 이제 그 버지니아 리전에 오면 알렉사 스킬들도 이렇게 그 데모 스킬을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역시 여러분들 혹시 아마존 에코 뭐 애플리케이션에 관심 있으시면 버지니아 리전에 있는 알렉사 스킬 킷을 갖고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도구들은 소스 코드부터 빌드, 테스트, 디플로이, 모니터링까지 서비스들을 어떤 것을 쓸 수 있는지 그 빌딩 블록들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뭐 루비 온 레일즈는 코드 커밋이랑 코드 디플로이만 있고요. 자바는 스프링은 코드 빌드가 같이 들어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Node.js용을 본다면 코드 커밋, 코드 빌드, 클라우드 포메이션, 클라우드 와치 이 네 가지 서비스를 한꺼번에 이렇게 쭉 배포를 해서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Node.js 앱이라고 하는 앱을 간단하게 만들어서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 템플릿에서 만들어져 있는 예제, 그냥 샘플 예제가 바로 배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그 기본적인 대시보드 화면에 있는 타일들의 어떤 형태죠. 뭐 위키나 아니면 엔드포인트, 디플로이, 그다음에 뭐 클라우드 와치, 액티비티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보이고요. 약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잠깐 기다리시면 빠르게 배포가 될 거고요. 예를 들어서 빈스톡이나 EC2 같은 경우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팀을 어떻게 넣는지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데벨로퍼라고 하고 뷰어냐, 컨트리뷰터냐, 오너냐 이건 이제 선택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그 팀 멤버들은 AWS IAM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팀원들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IAM에서 이제 추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팀 멤버를 넣을 수도 있고요.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라 같은 그 이슈 트래커를 넣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의 관리를 하는 관리 툴들도 이제 있고, 네. 자, 대시보드를 한번 더 볼까요? 지금 얼마만큼 됐는지. 네, 95%까지 됐네요. 네, 이제 금방 이제 됐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리소스들이 쭉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동으로 리소스가 만들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번, 프로젝트를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만들어지면 기본적으로 코드 커밋, 코드 빌드, 파이프라인에 대한 그 서비스들이 쭉 이렇게 왼쪽에 메뉴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이 서비스들은 자동으로 이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샘플 코드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코드 커밋에 바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코드에서 소스 코드에서 받아서 이제 빌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드 커밋에 기본적으로 그 소스 샘플 코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지금 소스에서 이제 빌드로 넘어가는 단계고요. 지금 보시면은 코드 커밋에 이니셜 커밋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클라우드 와치를 통한 이제 애플리케이션 액티비티를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밑에는 이제 지라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네. 지라 우리가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그 이슈 트래커를 연결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제 한참 빌드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자,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한번 그 기존에 만들어진 리소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코드 커밋이 될 텐데요. 이제 코드 커밋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아까 노드.js 앱이 기본적으로 만들었을 때 나오는 그냥 아주 간단한 웹 애플리케이션이고요. 빌드는 이제 노드.js용 빌드 도구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AWS 람다에다가 배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이제 압축해서 이제 집으로 이제 빌드를 하는 거고요. 이 파이프라인은 우리가 소스 코드부터 해서 배포까지, 빌드 배포까지 이렇게 구성을 해서 이렇게 하나의 그 파이프라인을 보이는 그런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편집을 통해서 우리가 이 단계들을 추가하고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단계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테스트 작업을 하나 넣겠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소스 구축, 테스트, 배포, 호출 이런 게 있는데 이제 테스트인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린 그 서드파티 도구들이 있죠. 그래서 서드파티 도구를 통해 가지고 테스트를 이제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또 추가할 건 아니고요. 우선은 여기까지만 하고 지금 계속 이제 빌드를 하고 있죠. 네, 빌드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네, 이제 디플로이가 이제 완료가 됐네요. 그러면은 애플리케이션 엔드포인트가 저렇게 API 게이트웨이 엔드포인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웹사이트로 이제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시애틀 전경이 나오는 그런 간단한 웹페이지를 보여주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AWS 코드스타를 통해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고 생성을 할 수가 있게 됐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실제로 소스 코드를 커밋해서 배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제가 소스 우리가 congratulation이라고 하는 Node.js 웹 애플리케이션을 API 게이트웨이 통해 가지고 람다를 통해서 이제 배포한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소스 코드의 코드를 실제 로컬에다가 이제 CLI로 받아서 한번 해보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뭐 아까 이클립스나 아니면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git에서 클론을 하고 이제 코드를 클론을 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은 이제 커밋을 하려면 유저의 뭐 API 액세스 키나 이런 것들이 이제 로컬에 설정이 돼 있어야 되겠죠. 자, 노드.js 앱에 가서 보시면은 이제 간단한 샘플 코드가 있고 퍼블릭에 가면 index HTML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index HTML 한번 좀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congratulation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을 그냥 제가 원하는 텍스트로 바꿔보는 정도로 아주 간단하게 수정을 합니다. 밑에 h2 태그에 있는 내용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first commit이죠. first commit 코드 스타 서비스로 하는 거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소스 코드를 이제 넣고 커밋을 하겠습니다. commit -m the first commit.
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푸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git 코드 커밋 레파지토리에다가 로컬에 있는 것 커밋한 내용을 이제 푸시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푸시를 하면은 그 자동으로 이 코드 파이프라인이 코드의 변경을 인지를 해서 그 빌드와 디플로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 제 퍼스트 커밋이 이제 커밋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코드가 뭐가 바뀌었는지를 이제 우리가 비교도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웰컴이랑 이런 내용을 바꾸는 거. 자, 그 와중에 이제 빌드가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빌드가 되고 이제 디플로이가 됐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디플로이를 하고 있는 경우도 AWS 람다로 디플로이 하는 거기 때문에 금방 디플로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위에 올라가서 우리가 실제로 리로드를 해보면 네, 웰컴 투 웹이나 이렇게 우리가 그 고친 내용이 이제 디플로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세 번째는 이제 아탈라시안의 이제 지라라고 하는 툴들, 이슈 트래커를 어떻게 추가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보면 이제 커넥트라고 하는 지라 커넥트가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넣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제 지라 생성을 한 다음에 URL을 넣으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커넥션 하는지의 기본적인 가이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지라에 연결을 하시고 지라의 그 연결 도구를 통해서 이제 외부 그 플러그인을 연결하는 것처럼 이제 연결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이제 여기 있는 카피 내용을 그대로 카피한 다음에 다 이제 추가해서 만듭니다. 새 연결 만들기를 할 때 여기다가 이제 내용을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 누르고, 그 다음에 영영 프로그램 이름이 있는데 여기에도 밑에 보시면 이제 어플리케이션 네임의 제너릭이죠. 일반 응용 프로그램. 그리고 들어오는 연결 만들기로 체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컨슈머 키랑 이름 이런 것들을 넣게 됩니다. 그래서 컨슈머 키는 Node.js 앱, 컨슈머 네임은 AWS 코드 스타, 그리고 이제 퍼블릭 키는 이제 카피를 해서 복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다시 네 계속 누르시면 이제 간단하게 이제 연결 설정을 하게 되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응용 프로그램 연결 설정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는 그 지라로 연결을 한 다음에 상호 코드스타랑 지라 연결을 이제 하는 거고요. 이렇게 허용 이렇게 하면은 이제 서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만들었던 곳에 이제 지라가 이렇게 그 이슈들이 이렇게 밑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죠. 네. 자,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요. 네. 여러분들 이제 아마 이 코드스타를 쓰실 때 필요한 몇 가지 선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여러분들 이제 코드스타 프로젝트를 만들고 난 다음에 아까 제가 코드스타 인테그레이션 연결을 할 때 셋업 인스트럭션을 보면은 try Jira Cloud for free라고 되어 있는 링크가 있죠. 그 링크를 통해서 이제 가입을 하시면은 2,000명까지 코드스타 유저한테 5명까지 쓸 수 있는 지라 라이센스를 무료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5명이면은 이제 뭐 작은 소규모 프로젝트 같은 거 하실 때 또는 개인 이렇게 스타트업도 좋고요. 지라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금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얼마만큼 나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한번 눌러서서 한번 가입을 해보시면 무료로 5명짜리 무료 라이센스 지라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AWS 코드스타를 처음 가입을 하셔갖고 프로젝트를 만드신 분한테 이제 $50짜리 크레딧을 이제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앱을 빌드를 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 트위터에도 쉐어하시고 그 다음에 코드를 이제 크레딧 코드를 달라고 이렇게 3번의 리지스터를 링크를 누르시면 됩니다. 지금 이 URL은 현재 동작하지 않고요.
6월 30일부터 가능하거든요. 제가 여기 일이 없네요. 30일부터 가능하니까 뭐 오늘 지나서 내일 모레 이후에 이 웹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50 크레딧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좋은 선물 드렸던 것 같은데 다들 좋으신가요? 네. 자, 이제 AWS 코드스타 사용할 때 유의사항 몇 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용 가능한 리전은 이제 버지니아, 오하이오, 오레곤, 아일랜드 이렇게 4개의 리전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2017년 6월 현재 그 AWS 코드 시리즈들이 좀 다 배포가 되어 있는 리전 기반으로 코드스타라는 서비스를 쓸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뭐 서울 리전이나 뭐 도쿄 리전 같은 경우에 언제 들어오는지 궁금하신 부분들이 계실 거고요. 아마 코드스타가 들어오려면 기본적으로 AWS 코드 서비스들이 어느 정도 다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그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그 기본적인 테스트나 한번 같이 프랙티스, 같이 이제 실험적으로 해보는 것들은 뭐 다른 리전에서도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또 한 가지 점은 이제 여기서 코드스타가 배포하는 모든 서비스들이 약간 그 웹 서비스 또는 웹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서비스를 그 외국 리전에 만들더라도 국내 클라우드 프론트 같은 그 CDN 서비스를 활용하면 국내 유저들의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뭐 이슈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은 소규모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 코드스타를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AWS 애플리케이션 뭐 EC2라든지 이미 설치되어 있는 서비스들을 혹시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그것은 좀 현재 힘들고요. 아까 뭐 만드는 걸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그 코드 커밋부터 해서 쭉 코드 디플로이까지 모든 그 코드 서비스들을 다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신규 프로젝트 생성만 현재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통합 가능한 외부 도구도 이제 이슈 트래커 정도만 지금 현재 지라가 가능하고, 만약에 더 이제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코드 파이프라인의 연동 서비스를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뭐 향후에 앞으로 뭐 슬랙이라든지 이런 뭐 소통 도구도 좀 들어오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그 서비스 가격은 코드스타는 무료입니다. 그래서 코드스타 그 자체만으로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가금을 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그 코드스타 서비스를 통해서 사용하는 그 AWS 리소스 서비스에 대한 사용 비용만 가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편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AWS 코드스타의 뭐 각각의 프로젝트는 이제 계정당 한 300개 이상 정도 생성이 되는데요. 뭐 그거는 이게 이제 거기까지 생성할 뭐 것 같지는 않지만 이제 각 서비스 제한이 여러 가지 또 있죠. 뭐 코드 빌드나 코드 디플로이나 이런 부분도 다 제한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제한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333개까지는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뭐 람다 함수나 이런 것들을 배포할 때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IAM 유저당으로는 10개 정도가 생성이 가능하고요. 이 부분도 이제 조금 그 서비스 제한을 풀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커스터머 서포트 센터에다가 얘기를 해서. 각각의 프로젝트 아이디 이름은 이제 계정 내에서만 유니크합니다. 예를 들어 아마존 S3의 버킷면 같은 경우에는 그 거기에 그 뭐죠? 그 리전 단위로 이제 그 유니크하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자기 계정 내에서 이제 유니크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뭐 이렇게 좀 자유도가 높고요. 이름을 정할 때. 그다음에 이제 뭐 설명도 이제 설명의 어떤 제한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젝트당 멤버 수도 이제 100명 정도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프로젝트 생성 뭐 가능수나 멤버나 이런 것들은 아마 그 서포트 센터를 통해서 추가할 수도 있겠지만은, 가급적이면은 이제 스타트업들 또는 중소규모 업체의 신규 프로젝트를 하려고 할 때 이 AWS 코드스타를 활용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좀 사실 코드 서비스들도 사실 각각 그 설정하기가 좀 복잡하잖아요. 뭐 코드 커밋도 그렇고 빌드도 그렇고 코드 디플로이도 그렇고. 그러니까 뭔가 좀 더 빠르게 뭐 개발 프로세스 가고 싶다라고 하는 회사라면 코드스타가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이 코드스타가 어떤 이제 도움을 주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AWS 코드스타를 통해서 팀 프로젝트를 좀 더 빠르고 향상되게 할 수 있고요. 애플리케이션 배포도 빠르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높은 신뢰성을 갖고 강화된 보안으로 이 서비스 프로젝트를 운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서 만들어진 프로젝트에 있는 모든 애플리케이션들은 오토 스케일링, 그러니까 자동으로 스케일링이 된다는 거고요.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빠른 기능의 개선 속도를 함으로써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말 집중하려고 하는 서비스 개발에만 올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관리해야 될 것들, 부담들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이제 없애고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되고 그다음에 고객들의 피드백을 잘 만들어서 배포해주는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서비스와 비즈니스가 성공할 수 있도록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AWS 코드스타가 그런 측면에서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점들은 이제 AWS 코드스타 홈페이지에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웨비나는요, 여기까지이고요. 여러분들 DevOps에 대한 개념과 그 다음에 AWS 코드 서비스들, 그리고 이제 이 AWS 코드 서비스를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잘 구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까지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AWS 코드스타라는 서비스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질문을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발표 자료라든지 녹화 영상은 이 URL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웨비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더 좋은 주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